그리고 제가 처음에 암 진단, 그러니까 진단이 나오기 전에 확진이 돼서 그 산정특례로 이제 등록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환자도, 환자 보호자들도. 진료, 이제 확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되니까 치료하느라고 바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바쁘다기보다 치료에 집중을 하니까 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검사나 이런 거에서 뭐가 보인다 거기서부터 이게 암인 것 같다 뭐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암이다 라고까지 나오기까지 저희도 한 3-4주 요게 기간이 저희는 뭐 일단은 검사를 여러 개를 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 그리고 그 암 DNA 검사 이런 것도 내시경 검사죠. 그거 해가지고 그 조직 검사 한 그게 나오는데 일단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CT 찍고 뭐 PT 찍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나오는 게까지가 어쨌든 2-3주 이상 걸리니까 그 기간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진단을 받을지 모르니까. 근데 그 기간 안에서 사실은 암에 걸린다면 암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때는 여기저기 암 관련된 모든 뭐 유튜브나 검색,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하는 바람에 막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림프 쪽인지 모르고 위암으로만 계속 검사를 위에서 발견돼서 검색을 하니까 그런 게 뭐 위암으로만 자꾸 이제 관련 그걸로 해서 나중에 뭐 우리는 림프종 하니까 림프종으로 다시 검색을 하는 그리고 뭐 유튜브도 다시 보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검사가 확진이 되어서 산정특례에서 그거 되기까지가 사실은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들도 그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 시간에는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고 막연한 그러니까 뜬구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항암을 시작하거나 뭐 다른 경우에는 수술을 시작하거나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 뭐 일정 조율하고 자꾸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느라고 뭐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 확진되기까지 그 시간이 의외로 힘들다. 그리고 그 시간이 제일 길어요. 뭐든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출발 선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 상태지만 뭔지 모르고 막연히 그 현장에 안 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조금 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이제 사실은 할 건 없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대 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게 수술을 하건 항암을 하건 방사선 치료를 하던 간에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먹어야 돼요. 뭐든지 열심히 먹어서 체중도 조금 뭐 1-2kg라도 늘려놓고 최대한 그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근데 그 시간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제일 안 들어갈 거예요 입에. 근데 지나보고 나니 그 시간에 뭘 제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때는 일단은 가리는 게 없이 다 먹어야 돼요.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서 뭐 체력이라기보다도 조금 지방도 찌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배에 찐 이 지방마저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저희 남편은 워낙 빼빼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더 이제 쥐어짤 게 없는 거죠. 뭐 쥐어짜 이러니까 약이 이제 그런 느낌의 약들이다 보니 그래서 그 시간에 제일 열심히 먹고 뭐든지 먹어라. 그런데 그 간에 부담 되는 병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각종 즙, 무슨 엑기스, 이런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. 드시지 말고 그리고 홍삼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홍삼은 그런 얘기 있어요. 이제 홍삼이나 이런 보약들이 그 암의 사이즈를 키운다고. 왜 보약이니까 보약인데 혹에 가서도 보호를 하니까. 그래서 그 사이즈도 키운다는 말이 옛날에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면 가슴에 뭐 결절 같은 거 있잖아요. 가슴에 혹 같은 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게 여러 개 있거든요. 그런 거 뭐 석회라 해야 되나? 석회는 아니고 그게 무슨 폴립종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게 이제 한 몇 개씩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여자분들은 마모통인가 그걸 하잖아요. 이제 그거 이게 악성이 되기 전에 거기 악성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걸 이제 떼내는 수술을 하는데 그런 거가 뭐 홍삼이나 이런 걸 먹으면 그런 거조차도 사이즈가 커진다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즙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간에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즙, 엑기스 이런 거 드시지 말고 그냥 식사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몸을 좀 이렇게 무슨 체육대회 나가기 전에 벌크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뭐라 하더라 그런 거를
무슨 뭐 체중 늘리기 체중 늘리기 그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그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저희는 그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직장 다니는 동안은 그게 있어가지고 배우자인 저도 그 혜택을 몇 번 받았거든요. 저는 그때 자궁에 물혹 같은 거 생겨가지고 그거 떼고 나니까 직장에서 이제 남편 직장에서 그게 이제 실손처럼 그게 이제 이런 게 얼마 이상 뭐 수술하고 이런 거 하면 나오고 이런 거 있어서,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손보험을 따로 안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뭐 있는데 그게 저희 친정 엄마가 들어준 보험들 뭐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, 저희 남편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요. 보험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. 왜? 그냥 무조건 안 들어. 물어보지도 않아요. 뭐 이런 거 보험 틀 필요가 없다. 뭐 하면 들 필요 없다. 하여튼 그런 사람이니까. 그래서 안 들었어. 안 들었는데 딱 하나 들어있던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종신보험 그것도 이제 한 10몇 년 전쯤에 그 종신보험이라는 그 상품을 처음 개발돼서 나왔을 때 남편의 친구가 그거를 이제 그때 보험회사를 다녀가지고 그걸로 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.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이 다단계잖아요. 우리나라는 전부 이제 지인의 얼굴 보고 들어주는 그런 거라서 그때 들어놨던 거기에 암 진단비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, 지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암 진단비, 진단비랑,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. 그리고 수술비, 우리는 수술을 안 해서 수술비는 못 받았죠. 수술을 안 했으니까. 근데 암 진단비로 그 종신보험에서 책정된 게 있어서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게 되고, 그거가 도움이 되는데, 실손보험을 들었으면, 우리 그 처음에 그 암 DNA 검사 했을 때 2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, 그게 180만 원, 190만 원 이래 나왔거든요. 그거를 받았겠죠, 실손에. 근데, 그거는 이제 못 받았고, 우리는. 근데 실손보험을 들면 그런 것도 다 혜택이 있고, 암 진단비도 얼마 나오고, 뭐도 얼마 나오고,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실손보험을 굳이 제가 안 든 거는 퇴직을 하고 보니, 실손보험을 저는 들려고 알아는 봤었어요. 알아는 보니, 사실 드셔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50 넘어가면 실손보험에 한 달 들어가는 납입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. 확 늘잖아요. 이게 싸게 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안 든 것도 있고, 너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 넣었다가 나중에 병원 가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사실 부담이 됐어요. 어쨌든 퇴직을 하고 별로 뭐 이제 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한 달에 뭐 2, 30만 원 들어가는 실손보험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건 안 들었던 것 안 들었어요. 안 들었고, 어쨌든 종신보험 들은 거에서 종신보험 상품 안에서 암 진단비, 그 수술비 이런 거 있는 그게 그나마 도움이 돼서. 근데 요즘은 저 아는 분 중에서, 지인분들 중에서 실손보험에 그 특약으로 무슨 표적 항암 이런 거 뭐 얼마 이렇게 억수로 많이 드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표적 항암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여자분들은 유방암 할 때, 치료할 때 그걸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뭐 드실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거 이제 특약해서 하는데, 그런 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넣으면 이 금액이 높아지니까 사실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,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금액도 적고 뭐 그런 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특약으로 크게 진단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정도, 수술비 정도, 그 정도만 돼도 도움이 되더라. 그리고 이게 산정특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라에서 5년간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고, 그러다 보니 환자 본인 부담률이 되게 낮아요. 그래서 산정특례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걱정이 그렇게 막 안 되는, 우리 그때 CT도 7만 원 안 되기 전에는 50몇만 원 이렇게 됐던 그 금액이 확 이게 달라져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, 보험 들 때도 그렇게 보시고, 상품 같은 거 할 때도 그걸로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근데
한 가지 이상한 거. 제가 나라에 그 산정 특례가 되잖아요. 암이. 그러니까 암 환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.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그 말고 그렇게 됐으면 보험회사 그 나라에서 올라간 그 서류만 사실은 올라가면 이 사람 암 환자니까 보험료를 줘야 되잖아요. 줘야 되는데 무슨 진단서하고 무슨 조직검사서 그 내시경으로 암세포가 나온 검사서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얘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. 돈 주기 싫은 거겠죠. 그동안 뭐 암 진단하면 얼마 줄게 그거 다 그냥 광고였던 거지.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라고 무슨 상피 내암인 경우에는 주고 뭐에는 안 주고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. 이게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암 환자니까 등록을 다 해놨는데 그럼 암이 걸린 거잖아. 그런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그 암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돈 안 준대요. 그런 경우가 있대요. 운이 나쁘면. 얼척이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랑은 해당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암 진단비가 안 나오거나 말 그대로 이제 소송까지 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각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몇 달치가 아니죠. 뭐 몇 년을 사실은 우리가 보험을 냈잖아요. 보험료를 만일에 대비해서 냈는데 그것도 뭐 서류 뛸 때도 그 따로 아시죠? 그 큰 병원에 따로 어디를 가서 그 검사 우리 이름도 모르는 복잡한 그 검사지를 떼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또 따로 다 떼어야 돼요. 뛸 때마다 비용 다 들고 10,000원, 20,000원씩. 그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. 종이값 아깝게. 그냥 그 암 산정 특례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보험회사들 제가 이런 영상 제가 무슨 파워도 없지만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컷 내 돈 다 주고 넣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얼척이 없는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은 다들 퀘스천 마크 표시할 수 있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다들 그런 상황일 때 거절의 사유가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또 변호사 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별로 좀 나빠질 수도 있죠. 그분의 그건 아니겠지만. 어쨌든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나라에서 산정특례에 등록해주면 무조건 100% 보험료 지불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